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짚고 넘어가야겠죠? 오스만 제국을 세운 민족은 튀르크족인데 이 튀르크족은 사실 우리와도 좀 관련이 있는 민족입니다. 원래 몽골과 중국 변방에서 살던 북방 유목민족 중에 우리가 돌골이라고 불렀던 유목민들, 그들이 바로 튀르크족인 것입니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와 이웃해 살면서 교류가 빈번했고 한때는 돌골과 고구려가 연합해서 당시 중국을 지배하고 있던 당나라에 대항하여 싸운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반도와도 그리 멀지 않은 동아시아 땅에서 살던 튀르크족이 수백 년 동안 서쪽으로 이동하여 지금의 터키 땅 아나톨리아 지방에 정착했고 나중에는 서유럽을 벌벌 떨게 했던 오스만 제국을 일으킨 겁니다. 반만년 가까이 오직 한반도에서만 터전을 잡고 살아온 우리에게는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땅을 버리고 수천 킬로나 떨어진 곳에 뿌리를 내려 새로운 역사를 써나간 튀르크족의 행보가 꽤나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나 멀리 이동해 가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중국이 당나라에 의해 통일이 된 후 당나라와 패권 싸움에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부족 국가의 통합체였던 돌골은 중국과 생존 싸움을 하면서 자기들끼리도 끊임없이 이합집산하는데 결국 일부는 중국에 아예 흡수되어 동화되고 나머지 일부는 서쪽으로 이동하여 중앙아시아에 정착합니다. 이때 이곳에 정착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현재 중국 신장에 사는 위구르인들이죠. 이들은 한족도 아니고 언어도 달라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독립운동을 벌이기도 하는 등 중국의 골칫거리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튀르크인들은 중앙아시아에서 멈추지 않고 더욱 서쪽으로 이동하여 페르시아 중동 지역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당시 이 일대에는 무함마드가 창시한 이슬람교가 널리 퍼져 있었고 페르시아 계통의 아바스 왕조가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전사기지를 타고난 튀르크인들을 용병으로 적극 고용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겠고 싸움밖에 잘하는 건 없고 하니 튀르크인들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겠죠. 맘루크라고 알려진 튀르크계 노예의 용병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튀르크인들은 자신들을 고용한 아바스 왕조를 따라 점차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됩니다. 이후 아바스 왕조가 망하고 권력의 공백이 생긴 사이 마침내 튀르크 페르시아계가 세운 이슬람 왕조 셀주크 왕조가 탄생합니다. 셀주크 투르크는 지역 패권을 차지하고 서쪽에 있는 아르메니아로 눈을 돌립니다. 동로마 제국은 당시 아나톨리아 반도를 넘어 아르메니아까지 권역에 두었으나 황제 콘스탄티누스 9세와 콘스탄티누스 10세가 연이어 실정을 펼치면서 점차 지배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 틈을 노려 셀주크 투르크는 아르메니아를 넘어 아나톨리아 지방까지 야금야금 탐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동로마 제국과 피할 수 없는 한판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동로마 제국과 셀주크 튀르크가 벌인 크고 작은 전투 중에 아나톨리아 반도뿐 아니라 동로마 제국의 운명을 바꿔놓은 결정적인 전투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1071년에 벌어진 만지케르트 전투입니다. 동로마 제국과 튀르크인들의 운명을 바꿔놓은 만지케르트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셀주크 왕조의 술탄은 알프 아르술란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때쯤 셀주크 왕조는 아랍 민족을 제치고 이슬람을 주도하는 수호자로서 왕에게 술탄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술탄 알프 아르술란은 동로마의 땅이었던 아르메니아의 아니를 공격하여 점령하고 백성들을 학살합니다. 새롭게 황제가 된 로마누스 4세는 군대를 보내 이에 대항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알프 아르슬란에게 평화협정을 제안합니다. 수니파 왕조였던 셀주크는 당시 비옥한 이집트뿐만 아니라 시리아 일대까지 지배하고 있던 시아파 파티마 왕조를 주적으로 삼고 공격하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동로마 제국의 평화협상에 응합니다. 배후를 안전하게 해두고 파티마 왕조 공격에 집중하려는 심산이었죠. 수니파와 시아파는 이슬람에서 서로 반목하는 대표적인 두 개의 종파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것은 로마누스 4세의 계략일 뿐 로마누스 4세는 처음부터 이 조약을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르술란이 시리아를 향해 원정을 떠난 사이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아르메니아를 향해 진군합니다. 동로마 제국 군대는 4-5만 명에 달했는데 프랑크족, 노르만족, 불가리아 용병, 심지어 튀르크계 용병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용병이란 게 돈 주면 가리지 않고 누구와도 싸우는 거니까요. 로마누스 4세는 알프 아르슬란과 맞닥뜨려 본격적인 전투도 벌이기 전에 이미 여러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아나톨리아 반도를 가로질러 만지케르트까지 가는 것은 아주 멀고 힘든 길인데 굳이 필요 없는 사치스러운 황실 물품을 가지고 가서 병사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황제니까 전쟁 중이라도 뽀대는 놔야 한다는 생각이었을까요? 또한 원정길 도중에
용병들이 이곳저곳에서 약탈을 일삼습니다. 돈에 목숨을 거는 용병들이니 도덕심 따위는 바랄 수 없었겠죠. 지금의 터키 반호스 근방인 만지케르트에 도착할 무렵 황제는 타르카네오테스 장군에게 병력 절반을 내주며 북쪽의 요새 클리앗을 점령하라고 명령합니다. 문제는 이 군대가 이후로 깜깜무소식이 됩니다. 온데간데 사라져서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역사적인 기록조차 없습니다. 본격적인 전쟁도 벌이기 전에 이렇게 연이어 악재가 터진 겁니다. 마지막에는 전략적인 실수도 하는데요. 만지케르트에 도착한 후에는 일단 이곳을 요새화하면서 전열을 정비하자는 의견과 알프 아르슬란이 알아차리기 전에 여세를 몰아 셀주크 영토까지 쳐들어가자는 의견으로 갈리는데 결국 계속 전진하기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실패했습니다. 정보전에 앞서 있던 알프 아르슬란은 이미 동로마 군대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로마군이 만지케르트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알프 아르슬란은 파티마 왕조 공격 계획을 취소하고 재빠르게 군사를 돌립니다. 3만 명의 군사로 열세에 놓여있던 알프 아르슬란은 먼저 사절을 보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제스처를 보입니다만 로마누스 4세는 이를 거절합니다. 클리앗으로 보낸 병력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바람에 군대가 절반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수적으로 유리했던 동로마군은 마침내 1071년 만지케르트에서 셀주크군과 대결을 벌입니다. 티르크군은 말을 잘 다루는 유목민 출신으로서 강한 상대를 만나면 치고 빠지기 작전을 자주 활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전장에서 수세에 몰리면 등을 보이고 도망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목숨을 바쳐 사수하는 용감한 병사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수적으로 열세인 경우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누스 4세는 전면전을 벌이기 전 일부 군사는 뒤에 남겨 휘하 장군 두카스에게 맡깁니다. 이 두카스라는 인물은 황제의 정치적인 라이벌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모로 믿을 수 없는 인물이었는데 결국 이것도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동로마군은 기세 좋게 나섰다가 셀주크군의 치고 빠지기 작전에 말려 오히려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이때 후방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던 두카스는 대세가 기울었다고 보고 군사를 이끌고 아예 인근 도시로 내빼버립니다. 거의 당나라 군대에 버금가는 수준이죠. 로마누스 4세는 전략적으로도 실패했지만 사람 보는 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동로마 군대는 괴멸되고 황제는 알프 아르슬란에게 포위당해 사로잡히는 신세가 됩니다. 만신창이가 된 황제를 보고 술탄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술탄과 황제 사이에 유명한 대화가 오갑니다. 거꾸로 당신이 전쟁에 이겨서 나를 사로잡았다면 어떻게 했겠소? 아마도 당신을 죽이겠지요. 콘스탄티노플 거리에 구경거리로 내놓거나. 나는 그보다 더 가혹한 형벌을 내릴 것이요. 당신을 살려주리다. 그리고 나서 술탄이 황제의 목에 발을 올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땅바닥에 키스를 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삼전도의 굴욕이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술탄은 황제를 극진히 대접하고 전쟁 전에 제시했던 평화 협상을 원래 조건 그대로 제시합니다. 나중에는 금덩이 150만 개를 받는 조건으로 황제를 풀어주고 콘스탄티노플까지 호위대까지 딸려서 돌려보내죠. 이 황제의 이후 운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자면 로마누스 4세가 동로마 제국에 돌아와 보니 전쟁터에서 혼자 군사를 물려서 사라졌던 두카스가 새 황제를 영입한 겁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상황이겠죠. 로마누스 4세는 군사를 모아 반란을 일으킨 두카스를 제거하려 하지만 오히려 패배하여 사로잡혀서 실명형에 처해집니다.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눈이 뽑힌 동로마 황제 이야기가 있었죠. 동로마 제국 황제 중에서 눈이 뽑혀서 제명에 못 살고 죽은 황제가 좀 있습니다. 황제라서 다 좋을 것 같은데 까딱 잘못하면 눈이 뽑힐지 모르니 아무나 해먹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로마누스 4세는 두 눈이 뽑힌 채로 섬으로 쫓겨나고 역시나 얼마 못 가 죽게 됩니다. 어쨌든 이 만지케르트 전투 이후로 동로마는 앞마당이었던 아나톨리아 거의 전역을 티르크인들에게 빼앗기게 되고 이후로 더 많은 티르크인들이 반도로 밀려들어오면서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는 완전한 투르크인들의 땅이 됩니다. 이렇게 나름 커다란 업적을 쌓은 셀주크 티르크는 뒤이어 등장한 몽골에 의해 세력이 크게 약화되고 결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셀주크 티르크가 망하고 혼란한 와중에 아나톨리아 서남부를 근거로 하고 있던 티르크계 소왕국이 주변 세력을 통합하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스만 제국의 시작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어가겠습니다.